이건 국내 정치용이다. 100% 국내 정치용이다. 관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And in one case, they're sending massive amounts of fentanyl, ki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It will have real consequences for you, the American people. 관세 때려서 국내산업 보호하니 자기 지금 굉장히 업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EU가 그 다음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이렇게 오겠죠.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고, 또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면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졌는데요. 트럼프가 왜 이런 전쟁을 하기로 한 건지, 또 미국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퍼먼 대학교 경영학과 김성재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재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설마 하겠어 했는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지에서 보시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도 온통 쇼크를 받았죠. 네, 정말 설마 했는데 네, 해버리니까 네, 굉장한 충격이 지금 아마 주말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믿음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협상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자기가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정말 관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신앙 같은 그런 어떤 믿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관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어떤 우리의 구세주 같은 것이다. 트럼프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전에서 네.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관세다. 음, 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아마 관세가 장기화되고 또 더 보편화될 것이다. 라는 어떤 견해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트럼프는 네,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봤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내 정치용이다. 완전히 100% 국내 정치용이다. 트럼프는 항상 자기가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오랜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조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92년 나프타, 그러니까 저 북미 자유무역협정 논쟁부터 시작되는데 나프타를 도입하는 바람에 공장들이 다 이제 특히 멕시코로 많이 갔죠. 멕시코로 가고 중국으로 갔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뭐 제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 공격, 철강 공격 뭐 이런 거 받으면서 그쪽이 이제 노후화되고 사라졌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시키고 때리면서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된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관세를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 어떤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이제 외국 노동자들, 뭐 불법 이민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죠. 그리고 똑같이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건 사실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왜냐하면 미시간 그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치열한 어떤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호해야 되고 자동차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멕시코를 때려야죠. 멕시코 공장들이 멕시코를 이전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막아야 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캐나다를 끼워 넣으면 문제되는 게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은 원유하고 가스를 수입하거든요, 미국이. 네, 가장 크게 아마 한 하루에 400만 배럴인가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데 그게 이제 찜찜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10%로 할까? 거긴 때리지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뭐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표가 된다면 계속 할 건데 이게 분명히 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때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 트럼프가 대외적으로는 무역 적자 문제, 펜타닐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만 국내 정치라는 더 큰 목적 위에다가 이제 그런 이유들을 얹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그 카말라 해리스를 찍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의 실정 때문인데 바이든의 실정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뭐 또 관세 때려서 그 국내산을 보호하니까 또 보호해 들어가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계속 이런 분위기 자기 지금 굉장히 업돼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생각보다 앞선을 거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돼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쭉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럼프는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정치적인 이유, 표되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펜타닐하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그 세 번째가 이제 무역 적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역대 정부들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고 관세를 네. 때린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할 거야. 되든 안 되든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건데 안 되면 관세라도 때려서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즉각 반발을 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미국처럼 25% 관세 붙이겠다,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사실 중국은 25%를 이미 많이 때리고 있어요. 이미 중국의 전체 수입품의 한 절반 정도의 25% 관세가 때리고 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10%를 더 때리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때려봤더니 미국 물가의 영향이라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많이 네.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물가는 큰 영향이 없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물가에 큰 영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에서의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렸었죠. 2018년도, 2019년도에. 네네. 때려봤자 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아, 계속 이게 먹히더라. 이 카드가 먹힌다. 이런 확신이 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트럼프는 나름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어떤 지식에 기반해서 관세가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고관세를 했던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트럼프는 그 꿈을 다시 꾸는 거죠. 재정적자 1.2조, 그리고 무역적자가 1.8조.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수입이 뭐 한 4.8조 달러, 5조 달러. 그럼 거기에 대해서 25% 때리면 재정적자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오산이 아닐까.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는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크게 어떤 우리가 힘들어했던 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붕괴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관세를 때리면 이게 공급망 붕괴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1971년도에 닉슨이 트럼프가 이번에 그 관세를 때리면서 사용했던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있잖아요. 네. 아주 오래된 법, 닉슨이. 음.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그걸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닉슨이 그리고 나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네. 계속 10% 올라가고 물가는 못 잡고 반복됐고. 그러니까 월가가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물가를 못 잡을 거야 라고 되면 계속 고금리 현상은 가는 거고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는 순간 뭐 주식시장은 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박살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버블이 엄청나게 깨있기 때문에 주식, 뭐 가상화폐 뭐 다 박살이 나는 거죠. 워렌 버핏, 드러건 밀러 같은 경우에는 다 주식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를 것이라 해서 채권을 이제 채권 가격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버트 기요사키 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분은 뭐 2월 달에 주식시장이 뭐 그냥 박살 날 거야 그러면서 비트코인 사, 금 사 뭐 이러고 있고 선수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틱톡 케이스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이제 뭐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면 관세를 낮춰줄 수도 있다. 항상 이런 여지를 뒀단 말이에요. 중국한테는 오히려 떡밥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이
지금 그 중국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는 그 시진핑이 이제 푸틴한테 굉장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좀 도와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자기 60% 때릴 거라 그랬는데 60% 때리면 지금 25%니까 그러면 이제 35%를 때려야 되는데 10%만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만나고 싶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오히려 떡밥을 주면서 약간 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의 25%를 때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중에 이제 콜롬비아는 당장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반항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어떤 그 갑자기 꺼냈던 어떤 카드였던 것이고,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그렇게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심지어는 그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린란드에도 군대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트럼프 군대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기회는 트럼프가 훨씬 더 연방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이 행정부 안에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나는 제일 똑똑하고, 트럼프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뭐, 그, 왕자병, 뭐 에고, 뭐 이런 거 똑똑히 뭉친 사람이죠. 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마음대로.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네요. 사실 이제는 정말 한국이 좀 걱정인데요. 이제 관세 태풍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집어서 뭐 반도체 칩, 뭐 그다음에 의약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그랬으니까 때리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아마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쪽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은 한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IRS 반도체 칩 같은 거에서 니네한테 보조금 안 줄 수도 있어. 안 주더라도 니네는 미국으로 와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류의 어떤 그 제조 부활 정책을 어떤 그 관세를 통해 쓰는 거죠. 아마 한국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아마 좀 로비를 좀 잘해야 될 거예요. 네.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음, 트럼프가 이야기했을 때 이제 EU,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겠죠. EU가 그 다음 타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뭐 이렇게 오겠죠. 그 AI,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쪽. 그러니까 이게 과거 역대 정부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 뭐 군사정부나 문민정부나 아니면 뭐 김대중 정부나 이때만 하더라도 앞서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AI에서는 한국은 이제 보이지도 않죠. 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미래 먹거리에서 이제 완전 밀려버리고, 그나마 선전하던 그 메모리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저물고 있고,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미국은 너무 센 나라가 이게 내가 더 잘 살 거야 이러면서 내가 더 위험해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약한 나라들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성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